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시장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 오늘 시장에서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면 또 돌아와 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탐색해 보시면서 오늘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채팅창 통해서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서울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던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봐야겠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요새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보는 남자이고요. 이제 월화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 종목을 정말 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잘 보고 계신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용준 디렉터님과 이번 한 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QR코드인데요.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현명한 대응 방법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어쨌거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괜찮게 보고 계시다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 2150 지지 받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중요 지표인 CPI하고 FOMC 발표가 이미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말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목들 말씀드리는 대로 다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저는 하락이라고 보기 힘들고 매매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금 적금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이지만 본인 성향상 일정 비중은 이럴 때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 정도 하락은 솔직히 예전에 3포인트, 5포인트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우 나스닥도 소폭 1%가 안 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지수도 커플링된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선물 지수는 79.47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다소 오르긴 했습니다. 1,303원 정도 됐나요? 1,302원에 마감됐기 때문에 이게 1,300원이라는 라운드 픽값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크게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마감 시황을 봤더니 국내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가속됐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마감 시황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말을 지어내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하락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형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시황은 큰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오늘 정확하게 AI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기
좋게 나왔는데요. 솔트룩스, 시랩 하고요.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가 기술적 반등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리튬 관련주들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AI 솔루션인 솔트룩스, 시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 말고도 마인즈랩도 있고 셀바스 AI도 2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작한 챗봇에 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방송 중반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솔트룩스, 시랩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챗 GBT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 챗봇하고 다르게 사람들과 만남의 그 대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이렇게 AI가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인공지능 챗봇, 챗 GBT의 공개로 AI 챗봇 서비스 관련 기업의 수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C랩이 먼저 대장으로 치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마인즈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그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생산 소식의 주가 강세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의 원자재 값 가격에 대한 가격이 중요한 지표이고 나머지 건 부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된다 먼저 저는 생각하는데 또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일 시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내일부터는 AI 솔루션, 그다음에 챗봇, 챗 GPT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록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기는 했습니다만 그 폭이 아주 컸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과 정말 꼭 맞는 장세로서 요즘에는 종목을 언급만 하면 잘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지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거래를 하신 분들이라면 챗봇 이슈 모두들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솔트룩스, C랩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그 밖에도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지 마인즈랩과 셀바스 AI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한가 안착 종목들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언급하고 또 내일 시장에서 웃게 만들어 주실지는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 먼저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최근 공개 종목 5개 만나보고 계십니다. 파라다이스 12월 6일 공개해 주신 이후에 2.53%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12월 7일 공개해 주신 이후에는 6.59%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그 전에도 한 번 더 공개를 해주셨던 그런 와일드카드 종목이죠. 자,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0.14%,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2.95%, 선익 시스템이 놀랍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이후에 7.08%,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탑5 수익률 종목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와일드카드 탑5 수익률 역시 첫 위치에는 금양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07.5%, 그리고 제주은행이 46.15%, 레몬레인 43.2%, 탑머티리얼이 45.2%로 수익률상으로는 레몬레인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그리고 YTN이 36.3%로 지금 5개 종목 모두 상한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터치를 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최근 공개 종목 성적들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탑5 종목들 성적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선익 시스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7.08%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에요. 네, 사실은 수익률로만 큰 폭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하고 바로 상승이 나왔다는 데 좀 의미를 둘 것 같아요. 보통 눌렸다 가면 사실 손절을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개인의 투자자의 마음인데 저는 와일드 종목을 드리는 대로 바로바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수익 보기 너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익 시스템 차트 한번 볼 텐데요. 12월 14일이니까 이날이네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이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이 크건 적건 간에 우선 고가 대비해서 6%에서 7%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방송 보신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선익 시스템 사인 받으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아직 일정이 남아있죠. CES 2023 CES 일정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까지 갖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일정 전에 한번 큰 상승이 나오면 그때 익절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리 중앙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종목들을 거의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요.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고 하락폭이 좀 있었죠. 음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밀린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1선 지지를 받고요. 어제와 정확히 말 금요일과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에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란 직업이 참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게 말씀드린 종목이 가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해서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리는 경우는 전문가한테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와일드카드 종목 삼천당제약, 컨텐츠리 중앙, 아시아나 IDT, 선익 시스템까지 아직 다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을 걸고 제 얼굴을 방송 오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믿음 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28일 제가 11월 28일 날 공개했던 이미 수익을 봤던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중에 대한 권리락 한 날 상한가인데 기본적으로는 무중 받으시고 오늘 상한가까지 먹으신 분이라면 중장기로도 흐름 좋으니까 미스터 블루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공개했던 컨텐츠리 중앙,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까지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손절할까 가끔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선이나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지만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제가 드리는 종목이 과연 손절 라인은 온 종목이 과연 있는지 먼저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와이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지만 급등 또는 상승 예상치 않게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방송 후반에도 와이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 제가 월화수 3일만 와이드 종목을 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요. 노란톡방과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맥점, 재료, 뉴스 그다음에 타이밍까지 받아가시면 정말 안정적인 주식 투자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 이용준 디렉터님의 놀라운 와이드카드 종목들 성적을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선익 시스템 단기간에 7.08%라는 수익률 쌓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화면에서 봤던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까지도 현재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상세한 대응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투자의 길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밝혀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또 캐스팅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딱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나리오 일정 매매 그리고 당일 주도주 매매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일정이 있는 2가지 섹터인데요. 하나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관련 일정 매매 관련된 종목이 있으면 캐스팅할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 CES도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일정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있으면 캐스팅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일정 매매 가능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당일 주도주가 또 그중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아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장중대응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에서 JVM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PSK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모두투어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JVM입니다. 6.06% 상승 나왔고요. 19,250원에 오늘 종가 만들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약국 자동화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약 봉투라던가 이런 부분들 공정상의 자동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PSK 보시죠. 이 후보생은 2.69% 상승 나왔습니다. 17,150원에 오늘장 닫았고요. 주요 포지션 는 특수 목적용 기계인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모두투어인데요. 2.19% 상승 나와서 16,3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모두투어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주요 포지션 여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개인 기획사의 JVM을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JVM 후보생. 이 후보생 개인적으로 저는 좀 생소한데 약국 관련해서 또 자동화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사실 저도 처음 본 종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2,500개 종목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앵커님이 생소할 정도면 저도 사실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캐스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이 종목을 볼 때 지분 먼저 확인해봤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지분을 39%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다음에 JVM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7월에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제약주로 우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제약주 흐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JVM이 제약주 중에 가장 안 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봤더니 지금 병원이나 약국을 가면 약을 제조해 줄 때 약을 받고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통해서 약이 다 나와가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약봉투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 개발하고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유보율이 2,600%나 되고 또 배당도 1.4%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배당 보시고 혹시 투자하실 분이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약 섹터이기 때문에 섹터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19일 날 기사를 봤더니 주가가 초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종국 같은 경우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잘 가고 있다는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약국 자동화 시스템 도입 확산 추세로 인해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할 거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의 재료가 있는 JVM 내일도 흐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시장에 아직 관심을 못 받는다 생각되는 게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큰 양봉이고요. 거래대금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300억도 터지지 않았는데 이 분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갑자기 상승이 한번 1파, 2파, 3파가 났는데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한번 또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JVM은 누군가는 지금 매수를 해서 홀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당까지가 한 12월 29일까지 갈지 아니면 제약주가 가는 어떤 흐름에 맞춰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윗꼬리가 더 크게 달렸지만 아직 JVM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주 흐름도 좋고요.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노란 톡방에 공략 지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JVM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릴 테니까 JVM 같이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JVM이 이용준 디렉터님께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캐스팅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은 약국 자동화 전문인 그런 후보생인데 한미약품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연말에 배당 좀 나도 누려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생이다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난주 방송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제약주 평소에는 잘 보지 않지만 지금 흐름과 수급이 괜찮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셨던 만큼 오늘 JVM 캐스팅을 통해서 제약주들 지금 정말 괜찮다라는 것을 몸소 캐스팅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PSK 후보생과 모두투어 후보생이 남아 있는데요. 이 후보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두부 종목 모두 섹터가 좀 흐름성 안 좋기 때문에 PSK 모두투어는 우선 캐스팅하지 않고 당분간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먼저 PSK 말씀드리면 P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PE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1위라는 건 굉장히 큰 우량하고 기술력이 있는 건 모두들이 모두가 아는 회사이지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별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시장에상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PSK 같은 경우는 차트에 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가 좀 약간 너무 스트릭트한다 느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 우선 안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추세가 깨져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21선 아래에서 오랫동안 지지받은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대세 초입이나 이제 시작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게 21선이 깨졌다는 거는 저는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PSK도 우량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1선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게 유보율은 3,800%, 배당도 1.14%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망하거나 없어질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홀딩 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하락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12,000원 지지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지지라인이 14,000원 하나 있고 그 위에 지지라인이 16,500원에 있는데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16,500원 저점의 지지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횡보 또는 약간의 상승이 나올 확률은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급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개별주의 상승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PSK는 당분간은 캐스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SK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특히나 연말 들어서면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PSK 역시 이런 업황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후보생이고 만약에 뭐 차트상으로 볼 때는 횡보나 일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투어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투어 여행주의 흐름 앞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투어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주의 하나의 기준은 올해까지는 어렵다. 하지만 내년부터 영업이 흑자 나온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투어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흑자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중적인 공략 예선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노란풍선 포함해서 모든 관련주들이 올해는 거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 영업이 흑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차트상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우선 21선 아래에 들어와 있잖아요. 21선 아래에 들어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PSK랑 똑같은 맥락인데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어렵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고요. 보시면 여기 지지라인도 깼고요. 또 여기에 지지라인을 여기는 고점, 여기는 저점인데 여기 지지라인인 15,000원 부근을 한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은 피할 수는 있지만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기사를 하나 봤더니 국제선이 증편되고 출국자 수는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상품 패키지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려면 최소 3개월입니다. 3개월의 시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년 대비 회복률은 올해 말 기준에서 20%, 내년은 70%까지 회복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내년에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모두 투어는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모두 투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2023년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 상황을 볼 때는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차트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어놓고 모두 투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JVM이 캐스팅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고요.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 기획사에서는 솔트룩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티움바이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RF텍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솔트룩스 앞서 시장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12,750원에 오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솔트룩스 주요 포지션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전문인데요. 지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했다고 하죠. 대화형 AI 서비스 챗 GTP 서비스를 공개를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의 수혜를 좀 입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티움바이오 후보생입니다. 5.79% 상승해서 13,70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티움바이오 주요 포지션은요.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RF텍 보시죠. 4.58% 상승 5,480원에 오늘장 마무리해 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5G 기지국 안테나나 휴대폰 부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좀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2위권은 사실은 섹터별로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봉한 이후에 처음으로 세 종목을 다 한번 캐스팅을 하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위권에서 세 종목이 모두 캐스팅이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리플 캐스팅이 진행이 됐고요. 자, 각각의 후보생들이 모두 가치가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솔트룩스 먼저 들어볼까요? 네. 트리플 캐스팅은 처음인데 제가 이제 종목을 보통 캐스팅 한 종목 이상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봤더니 솔트룩스는 상한가 가서 우선 재료가 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각각의 재료와 차트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종목 관종에 넣으시면 내일 세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캐스팅한 건데 먼저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을 캐스팅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다는 건 2,500개 중에 상한가에 가면 서너 개인데 그중에 갔다는 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재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를 내일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인공지능 AI 챗봇 GPT라는 걸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솔트룩스,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세 개 종목들과 셀바스 A,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이 사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장은 상한가 간 솔트룩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우선 누군가는 여기서 이미 사서 횡보를 하다 고점 바닥을 만나고 상한가를 하는데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기사가 오늘 또는 지난 주말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만약 눌려서 시작한다면 공략 지점이 나올 것 같고요. 바로 위에서 시작한다면 분봉상 공략 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지금 재료죠. 챗 GBT에 대한 재료가 있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용자 수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솔트룩스를 관정에 넣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장은 솔트룩스가 있고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흐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솔트룩스 오늘 굉장히 좋은 재료와 함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상한가로서 그 힘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오늘 저희 방송 초반부터 언급을 해드렸죠. 자, 지금 챗
GTP 서비스 공개와 관련해서 자, 이 종목이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차트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눈여겨보셨고 또 따라서 캐스팅도 해보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캐스팅 종목이죠. 기관기획사의 티움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용준 디렉터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는 정말 확실할 때만 보시잖아요. 할 때는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티움바이오 제가 오늘 그 종목 캐스팅한 기준을 말씀드려 일정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 캐스팅한다 말씀드렸는데 티움바이오가 바로 일정이 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에 공식 초청됐고요. 이게 202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니까 다음 달 9일부터 12일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이미 누군가는 바닥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 8시 꼭 보시라는 게 이런 견해에 대한 공유입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지금 보십시오. 날짜가 12월 7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12월 7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점을 높아가고 있다가 오늘 5% 넘는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움바이오 한번 내일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런 봉들을 모을 때 조금씩 사모으는 그 누군가 있다면 크게 한번 장대 항목 터트리고 폭죽을 터트려야 끝나는 거지. 여기서 질질질 흘러내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게 그 재료가 202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티움바이오 아마 그 전에 크게 한번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략은 어렵죠. 미리 사야 될지 올라갈 때 사야 될지 여러분 모르고 저도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걸 지우고 깔끔히 보면 5일선, 여기 보십시오.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상단에 120선 청을 맞았지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는 한 방 크게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후에 거래 대금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면 늦고요. 그 전에 노란톡방에서 공략 지점을 제가 잘 하지 않지만 제약 바이오주 중에 티움바이오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캐스팅했습니다. 네, 티움바이오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후보생이기 때문에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고 그 시나리오가 무엇인고 하니 JP모건 헬스케어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는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티움바이오 충분히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내년에 발표되는 파이프라인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술 수출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만큼 티움바이오 확실하게 좀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후보생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캐스팅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기획사의 RF텍도 캐스팅이 됐는데 이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후보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적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재료랑 설명을 하고 왜 이런 차트가 좋은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도 사실 주식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봤더니 맨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면 좋은데요. RF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십시오. 전조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가가 지금 오늘 고가 12월 19일자 5,540원이 나왔는데 이런 차트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옆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올리고 싶은 누군가 주체가 있다면 하락하는 것보다 올리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RF텍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어요. IT하고 LED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유보율도 1200%나 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솔직히 말했으면 양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한주 반도체 지분을 130억 규모로 인수했는데 지금 그 반도체 이슈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30억이라는 금액이 주고 23일 날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관련 장비 사업으로 진출한다고 하고 그런 이슈를 만들어놨고요. 차트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종목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는 내일 하락보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일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검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틀리면 노란톡방에 나가시면 되고 맞으면 공략 지점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윗꼬리도 짧고요. 아주 이쁜 양봉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화살표도 제가 이게 세팅된 값인데 보통 화살표가 세팅되고 재료가 있고 윗꼬리 짧으면 그 다음에 3, 4%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RF텍 반도체 업황은 힘들지만 가야 할 종목은 반드시 간다. RF텍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오늘 2위권에서 캐스팅이 확정된 세 번째 후보생, 2위권의 마지막 후보생은 RF텍이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을 RF텍이 바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장비 사업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주 반도체 지분 49.3%를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최대 주주 지위까지도 확보하게 됐다라는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봐도 윗꼬리가 짧은 예쁜 양봉을 만들어준 만큼 내일 시장에서도 분명히 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세 번째 2위권에서 캐스팅 후보생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정말 저희 방송 사상 최초로 트리플 캐스팅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이 캐스팅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알서포트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셀바스 AI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광무 후보생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알서포트 후보생입니다. 12.5%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4,500원에 오늘 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을 원격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격 지원, 제어 솔루션 이런 부분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셀바스 AI도 보시죠. 21.12% 보다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6,71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 여러 가지 필기인식이라던가 영상인식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 들 영위하고 있지만 이름 그대로 AI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광무입니다. 광무 13.72% 상승 나왔고요. 3,275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통신, 방송장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 후보생들 1위권에서 이름 올리고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이 새 후보생 중에서 어떤 후보생을 그리고 몇 개의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셀바스 AI 캐스팅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좋은 재료로 좋은 상승이 나와줬던 셀바스 AI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오늘의 주도에 대한 재료는 딱 한 개입니다. 챗 GPT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는데 솔트윅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대장은 솔트윅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바스 AI 또한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 이번에 이 이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재료, 사실은 시장은 강한 재료하고요. 신선한 재료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리튬도 과거에 굉장히 강했었고 2차 전지도 강했었고 많은 강한 섹터들이 있었는데 그 재료가 처음 나올 때는 시장이 열광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올 때는 그만큼 가지 않는 것 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챗 GPT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슈를 좀 보니까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하고요. 샘 알트만이라는 창업자하고 또 리드 호프먼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내에 유명한 기업인도 함께 투자한 회사가 AI 연구기관인 오픈 AI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공개한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클 거고 오픈하자마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무료 시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제품이 만약 실생활에 적용되고 유료화되거나 또 다른 사업성의 플랫폼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셀바스 AI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매수했고요. 물론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윗꼬리가 짧게 달려있고요. 분봉상 보더라도 흐름이 후반이 가면 갈수록 좋죠.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마감했는데 저는 내일 솔트윅스의 흐름에 따라서 셀바스 AI 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료가 신선하고 강하기 때문에 내일 관련주들 다 같이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챗 GTP 관련주 세이바스 AI 오늘 흐름 솔트룩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자, 챗 GTP 제시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수억 가지의 대화형 문장을 완성하는 언어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11월 말 오픈 AI는 3.5 시리즈 모델을 대중에 공개를 한 이후에 지금 100만 이용자 확보에 걸린 시간이 2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세이바스 AI 그 관련주로서 수혜주로서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알서포트 후보생과 광무 후보생 남아 있는데요.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먼저 알서포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알서포트 하면 재택근무 관련주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2, 3년 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섹터이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이 비대면 수업 전환에 알서포트 강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상하이 교육청이 17일 날이죠. 엊그저께 초, 중, 고등학교에 19일부터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서포트, 원격 수업 또 이런 관련주, 링네트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알서포트가 국내 코로나 이슈 때는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중국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알서포트가 갈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 알서포트가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원격 진료, 원격 수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시장 흐름이 그냥 중국이 한 바퀴 코로나로 순환매를 도니까 예전에 코로나로 갔던 종목들이 한 번씩 누군가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서포트 오늘 분봉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장 초반에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누군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서포트가 중국 비대면 수업의 대장주니까 과거에 국내 원격 수업의 대장주였으니까 재택근무의 대장주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지 우리나라 기업이지 중국의 원격 재택근무 종목은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알서포트, 링네트, ECS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흐름을 보고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서포트는 오늘 1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캐스팅이 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상하이 교육당국에서 19일부터 오늘부터죠. 상하이시 유치원, 초중, 고교에 대해서 전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서포트 지난 2009년에 중국 법인 설립 이후에 2015년에는 중국 화해의 원격 지원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알서포트가 과연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크게 이어나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1위권에서는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무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광무는 공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광무는 공시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광무가 지금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광무 같은 경우는 12월 16일자 기사를 봤더니 8개월 만에 관리 종목 탈피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12월 16일 차트를 봤더니 이날인가요? 이날. 근데 12월 관리 종목 탈피를 했는데 탈피했을 때는 보통 상한가를 가거나 크게 가는데 광무는 큰 흐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무가 원래는 리튬 관련 유통업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필수 조제인 그 리튬에 대한 그 TF까지 꾸린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광무는 또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오늘의 13% 상승은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니까 리튬 관련 2위, 3위, 4위 종목들이 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상승 자체가 크지 않고요. 거래대금도 터지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121선과 61선 저항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관리 종목 탈피했고 리튬 관련 TF까지 한다는 기사를 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억 규모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장 이슈가 있을 텐데 12억이라면 뭐 46만 주 정도 되는데 발행 주식 대비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이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또는 횡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광무 지금 공시도 있습니다만 8개월 만에 관리 종목을 탈피했다라는 소식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1위권의 후보가 워낙 강합니다. 셀바스 AI라는 아주 강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제치고 누를 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크게 광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되는 데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기관기획사의 셀바스 AI가 압도적인 좀 모습으로 캐스팅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와일드카드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 언급만 하면 종목이 아주 잘 간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종목이 과연 또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K카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 시간외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맞습니다. 앵커님이 잘 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 시간외 거의 상한가를 찍었고 시간외 마감에서 5% 넘게 상승이 나와서 마무리됐고요.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을 매주 합니다.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잘 잡아드리고요. 종목상 당일 주도주를 다 잡아드립니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루도 최근 몇 주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이 종목이 주도주인지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거리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노란톡방에서 진행되는 거고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8, 9, 10월 증시가 폭락할 때는 굉장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도 힘들었는데 최근 2150을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종목들도 굉장히 잘 맞고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와이드 종목은 K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K카 이미 노란톡방에 공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딱 한 종목 했는데 K카라는 종목을 10시에 했고요. K카라는 종목을 지금 노란톡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이만큼 우량한 종목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K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 중고차 시장 매출 1위 규모의 회사인데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슈로 지금 K카가 바닥에서 계속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있고 유보율은 무려 1000% 넘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 중인 K카 물려도 절대 걱정하지 않으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와이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노란톡방에도 공략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 오늘 기사입니다. 매물로 나온 중고차 업계 1위 K카 매각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행컴퍼니가 K카를 매각 단행한다는 기사가 있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제가 오늘 시간에 종목을 드리고 방송 준비를 하고 마감 정리하고 왔는데 시간에 5.15% 올랐고요. 사실 시간에 6%, 7%까지 올랐다가 지금 5.15% 마감됐기 때문에 내일 더 큰 상승 기대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실 겁니다. 이용준의 노란톡방이 있었더니 K카 종목 한 종목 했는데 한 종목이 시간에 5% 올랐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만 그런 건 아니죠. 매일 그렇게 종목들을 잘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 건데 앞으로 대응 방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차트에 나왔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터져 있죠. 지금 이 음봉일 때도 많이 터지고 양봉일 때도 터졌는데 지난주는 음봉 윗꼬리, 오늘은 양봉 윗꼬리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에 있는 단기 매물대, 이 구름대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줬기 때문에 내일 한번 치고 간다면 구름대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는 내일의 시세는 내일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목표가는 목표일 뿐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바닥에서 최근 2일 동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물대를 해소한 이 K카라는 종목. 재료는 매각이고요. 시간에는 급등이 나왔고 오늘 노란톡방이 오전에 딱 한 종목 했는데 그 K카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안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시장의 주도주와 함께 제가 하는 노란톡방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에 그 이용준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방의 주소 링크 보내드릴 테고 더 이상 소외받지 마시고요. 다른 전문가분도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도주 매매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K카를 시작으로 해서 관련 일정, 재료, 차트, 수급 현황을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도주 발굴에도 내가 이렇게 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와이드카드 K카 가지고 오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K카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중고차 업계 1위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의 흐름 매우 좋았는데 재료가 없이 시간외에서 간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더욱 큰 상승 기대가 되고 내일 장대 양봉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내일의 K카는 내일의 시장에서 내일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는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왔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이미 노란톡방에서 오늘 장중부터 눈여겨보셨던 K카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내일 시장에서 나도 함께 소외되지 않고 장대 양봉 누려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정말 장기로 가득 찬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